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설입니다. 국회에 기소수사 분리 법안을 두고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심판을 제기했다가 너는 청구권이 없다라며 각하 처분을 받은 한동훈을 두고 탄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명확하게 한동훈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탄핵을 묻는 질문에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다 라고 말한 바 있고, 황운하 의원도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국무위원이라고 지적은 하면서도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다. 한동훈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하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다라고만 말했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법적 자격도 권한도 없는 자가 헌재 까불다가 귓밤을 얻어맞았다. 박근혜가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것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라고 우회적인 경고만 했을 뿐 탄핵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유효 판결이 나고 하판 판결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한 겸손의 자세를 보이는 게 상식이라고 말하면서 한동훈이 오히려 역공을 취하는 태도를 봤을 때 충분하게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을 뿐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한동훈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지만 지금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김용민 의원 단 한 명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동훈 스스로가 탄핵할 테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정치적인 파이를 키워보겠다는 그러한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동훈 탄핵은 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조홍천은 지금 탄핵의 이유로 언급되는 것은 한동훈이 청구 적격도 없는데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기에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헌재가 유효하다고 한 법률에 위반한 행정명령인 것을 알면서 더욱 키우는 게 문제라면서 탄핵은 부적절하다라고 밝혔고, 최재성 전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할 수 있는 만큼 시행령을 정비하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법에 위배된 시행령을 정비해야 하는데 안 하면 헌재에서 확인해 준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기에 탄핵하면 된다. 벌써 어처구니 없이 한동훈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한 가지의 사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각각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한동훈을 탄핵시킴으로 인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도 물론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꼭 정치적인 이득만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의 주장처럼 저들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국회를 농간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헌재 판결까지 나온 이 마당에도 역시나 민주당은 엄중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앞서 이런 말을 했었죠. 과반 이상의 다수당은 그에 맞는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 한동훈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는 궤변을 손 놓고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입법권을 침해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국민을 진짜 지키기 위해 다수당이 나서야 한다. 친일 정부 규탄과 견제는 당연히 지금처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탄핵은 국회 고유 권한이므로 우리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가능하다. 즉시 탄핵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분들은 아마도 김용민 의원의 주장에 격하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이 1년이나 남았는데 무슨 정치적 계산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번 주 중에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대장동 특검은 정의당이 원하는 대로 양보하겠다는 선언까지 하면서 쌍특검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당내에서 한동훈 탄핵에 대한 의견이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한 것이겠지요. 다음 주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한동훈의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민주당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에서는 탄핵이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나라 국회는 탄핵이라는 단어에 이렇듯 조심스러운 것인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일본 정부가 결국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는 보도가 있었지요.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부가 일본 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부 역시도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별다른 유감 표명이나 항의의 입장 대신에 주권과 영토에 대한 부분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쳤습니다. 윤친일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속된 말로 실컷 이것저것 선물 바리바리 싸서 안겨다 줘놓고 되려 일본에게 귀싸대기를 맞았는데도 찍소리 못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처럼 일본의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300조 규모의 용인 반도체 단지에 일본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들 기업을 유치해서 양국의 반도체 기술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경만 의원은 광주방송 여의도 초대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클러스터가 될 용인에 일본 기업을 대거 유치함으로 해서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쉽게 말해 죽 써서 개 줄 수 있다. 반도체 경쟁국인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그럼 그들을 유치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법인세 감면해주고 여러가지 취등록세 감면해줄 거 아니겠냐. 그리고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 부품을 생산하고 생산하게 되면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물건을 사줘야 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소부장 육성이 중단이 됐다. 이 뭐냐 하면 신보나 기보에 소부장 특례보증 사업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매년 800억씩 예산을 편성했다. 금년에는 그 부분이 전액 삭감됐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부장 관련 예산이 한 6% 정도가 삭감이 됐다. 이러한 차제에 일본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국내 소부장 기업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뭐냐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일본 기업 살리자고 우리 기업 다 죽이려는 것이 바로 현 윤석열 정권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살고 기업이 살고 국민이 살려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 탄핵만이 살 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